쌈채소가 탄수화물이라는 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쌈채소는 탄수화물 덩어리라는 의미보다는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 중에서 의외로 탄수화물이 많은 것도 함유가 돼 있어요. 당근이라든지 양파 이런 것들은 100g당 한 10g 가까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의외로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가 돼 있고 우리가 반찬을 잘 신경 쓰지 않으면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탄수화물로 편준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시면 이 한 끼에도 지금 밥에다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도토리묵, 전분 덩어리인 당면으로 한 잡채, 어묵 이런 것들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집밥을 한다 하더라도 단백질이나 그다음에 좋은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함유될 수 있도록 식단을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기 빵에 채소를 많이 넣으셨는데요. 채소만 넣지 않고 항상 거기에 드레싱이나 소스가 함께 들어가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탄수화물까지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비만이라는 게 하나의 질병이 됐잖아요. 단지 살이 찌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만이신 분들 보면 뭐 고지혈증이나 그 당뇨 같은 이런 병들이 꼭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보여라.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세트로 다 오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패키지인가요? 배가 나온 복부 비만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대사 이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정말 이렇게 엮여 있어서 하나를 끄집어내면 줄줄이 엮여서 나오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오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전당뇨가 시작됐는데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결국은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서 삼고 질환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네. 네,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배가 나와 있다. 배가 나와요. 배가 나와 있다. 근데 더 슬픈 소식이 또 있다고 해서 백 선생님.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 여성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이 내장 지방이 있는 경우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내장 지방이 이제 1kg 증가할수록 당뇨병의 위험도가 2배 더 올라간다고 해요. 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 당뇨병의 위험도가 자그마치 7배나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왜 그런 거죠 또? 이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때는 복부 비만율이 19.5%인데 네. 이게 70대가 되면 53.9%로 나이가 들면서 이 뱃살이 찌는 거를 막는 게 더 어렵다는 게 좀 문제죠. 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 내장 지방이 많은 게 근육을 감소시킨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특히 그게 비알코올성 지방 간일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술 안 먹고도 당분 많이 먹어서 내장 지방 많은 사람들은 근육 감소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근육이 원래 좀 적은 데다가 단 걸 더 좋아한다면 또 근육 감소로 또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럼 상대적으로는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서로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근육량이 줄면 당연히 이제 대사가 떨어지니까 지방이 늘어날 거고 지방이 더 늘어나서 악순환이죠. 배가 나오면 게을러지니까 운동 안 하니까 근육은 더 떨어지고 네. 이게 결국은 핑퐁을 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대체 이 내장 지방은 왜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집밥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잘못 먹고 있는 그 집밥. 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밥을 잘 못 드시고 계신 사례자 2분 모시고 탄수화물 제대로 먹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방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내장 비만을 부르는 게 바로 쌀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상에 담겨 있을지 화면 보시죠. 어려서부터 뚱뚱해가지고 지금은 너무 아플까봐 아이들도 있는데 너무 아플까봐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네요. 발이 등장부터 묵직하네요. 예 심상치가 않아요. 건강한 밥 드시는 것 같은데? 저거 잡곡밥 건강 좋지 않나요? 저게? 아 근데 체격이 예 범상치가 않으세요. 일식 이제 삼찬 반찬이 3개밖에 없어요. 네, 암양도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글쎄요. 반찬을 잘 안 드시네요? 밥을 많이 드시고. 예, 저 밥은 몸에 좋아 보이는데. 오전 10시. 아, 일을 하시는군요. 오픈 준비. 아, 여기가 이제 샵인가 봐요. 계속 앉아 계셔야 되는 일을 하시는 그러네. 이거 뭐 보시는 거예요? 뉴스를 보시나요? 배달이다. 배달 어플. 배달 앱이에요. 예.
아니 배달이 이게 하나만 배달 안 해줄 때가 있어가지고. 아, 그건 있죠. 예. 최소 배달. 아, 근데 맛은 있겠다. 아, 네. 제가 일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좀 점심엔 든든히 먹자는 생각으로 좀 항상 이렇게 멋지게 차려놓고 먹으려고. 점심을 제일 잘 드시는구나. 아니, 다 반찬이 지금 다 빨개요, 그렇죠? 짜고 달고 맵고. 아니, 지금 드시는 음식들이 다 이게 밥을 부르는 반찬 그리고 요리들이잖아요. 밥도둑의 특징 짜거나 맵거나 아니면 맵고 짜거나. 와, 공깃밥 두 개. 우와. 거기다가 지금 김치찌개 같은 거랑 또. 아,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옷을 살 수가 없어서 맨날 빅사이즈로 옷을 인터넷에서 사는데도 성공하는 적이 별로 없네요. 예. 제가 평소에 저 신경 써서 먹는다고 작곡으로 밥을 해서 먹고 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어우, 이 저녁밥이 아, 가득. 흘러 남으셔 막. 꼭인데 많네요. 어머 밥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잡곡밥이기도 하고요. 오늘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잡곡이 칼로리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칼로리는 전혀 낮지 아, 그래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식을 먹으면 죄책감을 덜 느껴요. 맞아요. 건강식이니까. 와, 뭔가 운동과 식이가 병행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뭐가 또 와 있네요. 오. 배달인가요? 아, 다른 분. 아침부터 아침 대신 먹으려고 주문했어요. 아니 빵을 아 근데 요즘에 아침 저렇게 드시는 분들 진짜 그래요? 많아요. 아, 그래요? 가볍게 빵과 이렇게 음료수로. 아우, 가볍지 않죠. 일단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식사로 저렇게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을 드시는 분으로 봐서는 탄수화물 중독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아 그리고 저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집안일을. 아, 그래 또 드세요? 아, 그래 또 드세요? 이번엔 뭐 햄버거예요, 뭐예요? 옥수수인가? 옥수수 맛있죠. 어우 그거 너무 맛있잖아요. 옥수수가 붓기도 빼주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어요. 옥수수는 살 안 찔 것 같아요. 근데 옥수수를 다이어트에 도움되게 드시려면 반 개 이상은 안 돼요. 아, 더구나 진짜? 이렇게 지금 탄수화물 덩어리기 때문에. 오 운동도 하시네. 스쿼트 들어갔어요. 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건강한 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동을 이제 개운하게 이제 씻으시고 이제 또 뭐 어디로 가십니까? 뭐 요거르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네, 네, 설탕이 당이 많이, 많아요. 저기에? 네. 설탕이 많이 들었죠. 저 유산균 음료 아니에요? 아니,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정도 사이즈라면 각설탕 6개 정도는 들어가요. 예? 아, 나 저거 두 개 한꺼번에 먹은 적도 네. 있는데. 7시 반 넘었어요. 아, 또 배달앱이네요. 애들 저녁 때 돼가지고요. 애들 주려고 떡볶이 시켰어요. 애들 주는 거 맞죠? 저희가 확인합니다. 아직까지 직접 요리를 한 번도 하시진 않으셨어요? 엄마가 그렇죠. 먼저 조금 먹어볼게. 엄마가 왜 먼저 먹어봐요? 아, 그냥, 김이상구. 아,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맛있는 안 들었죠? 아, 지금 애는 한 번 먹긴 먹었어요? 인제 먹네.
저런 것도 시킬 수 있구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엄마가 다 드시는 것 같은데요? 맛있긴 하겠네요. 엄마가. 제가 예전엔 날씬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허리가 34까지 늘어났거든요.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아, 진짜 살찌면 정말 거울 보는 짜증나죠.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잘 봤습니다. 두 분의 일상이 사실 저희가 보면서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왼쪽이 건강한 사람의 뇌파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사례자 두 분의 뇌파 사진인데 그냥 봐도 색깔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뇌가 굉장히 과부담을 많이 가진 거예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다. 예, 이렇게 내장 비만이 더 심각했던 이런 사례자들 같은 경우에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검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신체 활성도 수치인데요. 먼저 정상 수치고요. 자, 두 분의 신체 활성도 수치입니다. 이거 어떤 상태인 겁니까? 이제 신체 활성도가 각각 13%, 28%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제 젊은 분인 이해나 씨가 이제 더 젊은데도 13%밖에 지금 안 나온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 정도는 거의 노인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내장 지방이 워낙 많고 비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신체 활성도가 떨어지는데 예.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꾸 피곤하고 자꾸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렇게 몸이 죽죽 처지게 된다는 걸 이렇게 검사 결과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건강 상태가 두 분 모두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체험 전 이해나 사례자의 체열 검사 사진입니다. 보면은 왼쪽 사진에 보면 얼굴로 열이 굉장히 많이 뻗쳐 올라가 있죠. 이게요. 네, 그런데 복부는 굉장히 찬 편이에요. 그리고 또 다리와 발 쪽을 보시면 굉장히 차가운 상태죠. 이제 내장 지방이 복부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분들이 보면 배가 이렇게 차가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 경우는 머리는 시원하고 복부하고 하체가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기혈 순환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내장 지방 때문에 전혀 기혈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지금 상태로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층이 단열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나마 지방이 없는 이쪽으로 그래서 열기를 빼내느라고 땀이 흘려지는 거죠. 자, 내장 지방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기는 건데 이게 탄수화물을 잘못 먹어서 내장 지방이 쌓인다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제대로 못 잡수시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잡곡을 드셨거든요. 네. 근데 잡곡은 우리가 건강한 밥이라고 알고 있어서 저도 마트 가면 뭐 12곡 잡곡 이런 거 사서 먹는데 괜찮은 거 아닐까요? 이런 너무 지나치게 여러 가지의 잡곡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마이너스 건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골고루 먹어야지 왜 그게 마이너스일까요? 이것저것 네. 많이 넣어야지 여러 가지 넣어서 주는데. 더 건강해지죠. 그럼요. 그거 우리는 좋다고 먹고 있는데. 네, 물론 기본적으로 잡곡은 백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영양적인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잡곡은 일단 백미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화력이 좀 약하시거나 충분히 씹지 않으면 오히려 소화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여러 가지 잡곡을 한꺼번에 섞다 보면 가지고 있는 영양소의 흡수율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잡곡밥을 5가지 잡곡을 섞었을 때 그리고 17가지 잡곡을 섞었을 때 20가지를 섞었을 때 25가지를 섞었을 때 이렇게 잡곡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섭취했을 때 5가지를 섞었을 때가 가장 영양가가 좋았어요. 특히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잡곡이라고 해서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지 마시고요. 한 번에 섞으실 때는 한 2-3가지, 많아도 5가지 정도 섞어서 드시고 여러 가지를 드시고 싶을 때는 끼니마다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드시는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영양적으로는 좋은 방법입니다.